변호사님 SNS 하세요? 하죠. 인스타? 네, 인스타 비공개로 합니다. 지인들만. 비공개로 네. 합니다. 뭐 MZ 세대는 최근에 뭐 그런데요. 저는 아직은 MZ류는 아니라서 뭐 맛집 찾으려면 전 네이버에 검색하거든요. 저도. 근데 MZ는 요새 인스타 사진 보고 먼저 갑니다. 여러분 뭐 인스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정말 사진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진 말고도 뭐 크리에이터들의 뭐 저작권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작권과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보기 첫 번째를 좀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찍는 사진들 저는 뭐 음식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님은 하늘 사진을 매일 찍으신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찍는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을? 이거는 내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뭐 NFT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작권은 특허랑 다르게 등록하지 않아도 진짜요? 네, 않아도 권리가 인정이 돼요. 저작권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이제 뒤에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저작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창작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무엇이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은 표현물을 이제 창작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어야 되잖아요. AI가 한 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 머릿속에 아직 아이디어 상태로만 있는 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작물이어야 하죠. 이 창작물이라는 거는 남의 거 안 베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 네, 벌써. 그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기준이 다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그쵸. 이제 창작물이 되게 어려운 것 창작물 좀 어렵죠. 창작물이 이게 특허의 어떤 신규성과도 또 약간 다른 거예요. 뭔가,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최초로 만들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있어도 내가 독자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게 맞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곧 일본 여행을 한번 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쁜 사진도 많이 찍을 건데 내가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어디서 도용을 해봤어요.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네. 경찰에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상대방한테 먼저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너 이런 위반 행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걸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당장 내리세요. 이런 내용들 또 합의금이나 이런 손해배상을 요청을 하실 거면 이 기간 내에 삭제하시고 나에게 뭐 이런 금원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하고 내리면 이제 분쟁이 끝나니까 가장 좋겠죠.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먼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분쟁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받아요. 조정. 네. 그러면 거기서 상대방하고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물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가야 되지만 그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하셔야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형사로 이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지금 찍는 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로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요. 1인 크리에이터가 하다 보니까 이런 저작권에 관해서 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뭐 영상도 따올 수 있고 뭐 캐릭터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캐릭터를 갖다 쓰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죠. 어떻게 이것도 가공을 해야 되나? 가공하지 않아도 뭐
포토원도 넣어야 돼. 캐릭터가 보통 이제 만화나 영화나 아니면 어떤 게임 아이템, 게임에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화, 영화, 게임물 자체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그렇죠. 저작물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도 대법원은 별도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 인형 같은 거를 내가 이제 가져와서 내 영상을 만들 때 그 스토리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다거나 그것을 닮은 인형을 만든다거나 그거를 넣은 상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다 저작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작권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를 내가 쓰고 싶은데 그럼 디즈니 전화를 해요.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오케이? 이러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뭐 양식이 있어요? 있겠죠. 당사자 간의 계약의 형식도 될 수 있고 그 최초의 저작권자는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빙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다행히. 뭐가 있어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호기간이 있어요. 저작권에는. 보호기간? 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것은 일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기간이 그럼 얼마냐? 그 저작권자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내내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70년. 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군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 작품, 뭐 그 그림, 그 음악이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옛날에 명화 같은 것들 많잖아요. 예. 모나리자. 뭐 고흐의 그림 같은 거는 명화죠. 영화로 들으셨어요? 무슨 영화였어요? 네, 그런 오래된 그림들 그분들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 기간이 지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막 사용되는 거구나. 네, 심지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게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저작물들을 잘 보호를 해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도 나 말고는 절대 사용하지 못해라고 한다면 그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개인 목적으로 그냥 내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놓을 사진을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우리 도서관 가서 왜 책 복사 같은 거 하기도 하잖아요. 과제에 제출하고 하려고. 예, 그쵸. 그런 정도는 오케이인 거예요. 굳이 그 저작권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한 장만 복사해도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이 팍팍해지죠. 진짜 거기까지 가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고 이제 또 저작자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이제 말이 어려운데 예로 들면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 책 소개하는 유튜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신간 뭐 광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좋았던 책을 막 소개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막 책 소개해도 되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 그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제가 인플루언서예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명 저자의 책을 인기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책이 더 잘 팔리는데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작권법이 그거를 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저작권법에 보면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어떤 보도, 비평, 뭐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이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게 추상적이죠. 조금 그런 정당한 범위가 뭐고 공정한 관행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법 규정의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는 우리 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종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네. 내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잠깐 내 말에 대한 근거 자료, 참고 자료, 뭐 자료 화면 이 정도로 띄우는 거 정도는 내가 메인이고 그것이 이제 종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주와 부.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드라마를 통째로 갖고 와서 내가 그냥 방영을 해버린다거나 이거는 주종 관계가 아예 그렇죠. 종 관계가 없죠. 그냥 다 그게 주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정당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도 비슷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책 속의 유튜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 책을 볼 필요 없어. 내 방송만 보면 돼. 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 본 책이나 본 방송을 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또 이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무료 이용이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이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서요. 이 영역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일단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헷갈리면 그리고 저희 법률 톡톡 오늘 회차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법률 톡톡 저희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매일경제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